1942년 5월 남태평양의 코럴해 상공에서 벌어진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 전투는 바로 코럴해 해전으로 일본 해군과 미호주 연합군이 정면으로 충돌한 태평양 전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단순한 해상 충돌로 치부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 이 전투는 해상 전투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인류 최초의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 전투로 기록되었으며, 바다 위에 떠있는 전함보다 하늘을 지배하는 항공전력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사건이었다. 코럴해 해전은 일본이 포트 모르즈비 점령을 통해 호주 북부를 위협하고 남태평양 해상로를 장악하려는 전략하에 기획되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과 필리핀 점령 이후 태평양 전선에서의 기세를 몰아 남진을 본격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이 침공을 저지하고자 필사의 항공전력과 해군 함대를 투입했다. 당시 전투에 참가한 양측은 서로의 함대를 단 한 번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모든 전투를 수행했다. 이는 해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초유의 사건이었으며 전술 전략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이었다. 비록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는 전술적 무승부로 평가되지만, 코럴해 해전은 분명한 전략적 승리를 미국에게 안겼다. 일본의 포트 모르즈비 침공이 좌절되면서 남태평양의 균형이 유지되었고, 이후 벌어질 미드웨이 해전의 전초전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전투에서 일본은 항공모함 쇼카쿠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즈이카쿠는 항공기 승무원의 손실로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면서 미드웨이 해전 직전에 결정적인 전력 손실을 입었다. 결국 코럴해 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태평양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전환시킨 시발점이었다. 그날의 전투는 전함의 포성이 아닌 하늘 위에서 벌어진 비행기의 굉음으로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았고, 바다를 넘어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코럴해 해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통적인 해상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엎은 첫 전투였다. 1942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남태평양의 코럴해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력이 바다 위 함선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태평양 전투의 초기에 벌어진 이 충돌은 이후 전개될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역의 서막이자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1. 코럴해 해전의 배경과 일본의 작전 의도. 코럴해 해전의 시작은 일본군의 에모 작전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제국은 1942년 5월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의 뉴기니에 위치한 포트 모르즈비를 점령하여 남태평양 해상로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려 했다. 이는 일본군의 남진 정책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였으며,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태평양 남부 전선의 향후 판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었다. 에모 작전은 항공모함 즈이카쿠, 쇼카쿠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해군 제5항공전대와 침공부대를 호위하는 지원함대로 구성되었다. 일본군은 미국 해군이 아직 조직적으로 반격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미 해군은 암호 해독과 정찰을 통해 일본의 작전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을 중심으로 반격 준비에 나섰다. 2. 미일 항공모함 전투의 전개. 이 전투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양측 모두 상대 함대를 한 번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채 오직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만으로 전투가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류 해전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함선 간 포격전 없이 하늘의 전쟁으로만 모든 전투가 진행된 첫 사례였다. 5월 7일, 미군은 일본의 항모부대 대신 수송함과 호위함으로 구성된 침공함대를 공격하여 구축함 및 수송선 다수를 격침시켰다. 같은 날 일본군도 미국의 유조선과 구축함을 격침시켰으며 렉싱턴과 요크타운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날은 5월 8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대 항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거의 동시에 공격대를 출격시켰다. 일본군은 미국 항공모함 렉싱턴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고 결국 이 항모는 격침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쇼카쿠 역시 미군의 집중 공습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함재기의 손실과 함께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다. 즈이카쿠는 항공 승무원과 항공기 대부분을 잃고 후속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었다. 3. 전투 결과와 피해 분석. 코럴해 해전은 전술적으로는 명확한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무승부로 평가된다. 미국은 항공모함 렉싱턴을 잃고 요크타운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으며 항공기 수십 대를 손실했다. 반면 일본은 항모 쇼카쿠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지이카쿠는 조종사와 항공기를 대부분 잃었다. 또한 일본 해군은 전함이나 순양함 등 다른 주요 수상 전력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투는 명백한 미국의 승리였다. 일본은 포트 모르즈비 점령을 포기하고 철수함으로써 남태평양에서의 전략적 확장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간의 보급로는 유지되었고 향후 과달카날 전역과 뉴기니 전투를 위한 전초기지가 확보되었다. 또한 일본은 항공모함 2척이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불과 한 달 뒤 미 해군이 대승을 거두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코로레 해전은 단지 해상 무력의 충돌이 아닌 태평양 전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전략적 갈림길로 평가된다. 4. 항공모함 중심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레 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전함의 시대가 저물고 항공모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전까지 해상 전투는 주로 전함의 포격 능력과 장갑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이륙한 함재기의 정밀 타격이 승부를 좌우하게 되었다. 전투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과 정찰 능력, 항공기 운용 기술에서 아직 일본에 뒤처졌지만 정보 해동 능력과 전술적 판단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새로운 전쟁 양식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이후 미국은 대규모 항공모함 생산과 조종사 훈련에 착수하며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5. 인적 손실과 전장의 교훈. 전투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미국 해군은 약 543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일본군 역시 10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항공모함과 함재기 중심의 전투 방식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대규모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전쟁의 공포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 전투는 단순히 승패를 떠나 전략적 가치와 군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으로 평가된다. 코로레 해전은 전쟁 초기 열세에 몰려있던 미 해군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곧 태평양 전투 전반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작점으로 작용했다. 코로레 해전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 그리고 전략적 통찰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대 해상의 첫 실험장이었다. 이 전투를 통해 바다 위 전쟁은 더 이상 포신과 장갑판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을 제압하는 자의 싸움으로 바뀌었고 그 흐름은 미드웨이 해전과 이후 태평양 섬 점령전으로 이어지며 결정적인 전황 변화로 연결되었다.